지금부터 수장님이 기자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내려갔는데 너무 싸요. 여기가 딱딱한 것 같아요. 아이 마스크 좀 안 쓰니까 좀 살 것 같은데 마스크 쓰신 분도 많이 또 아직도 계시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저는 아주 주말에 굉장히 바빴어요. 지난 주말까지 포함해서 어제는 평창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중국 체육대회가 아침에 그 장애인 체육대회에 가서 세종시 선수를 경연을 했는데 제가 좀 의외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애인들 그 체육대회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감사함과 함께 감동이 밀려와요. 우리가 몸이 성하다라는 감사함과 함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렇게 노력을 해서 스케이트를 타고 이 스케이트를 그분들이 어떻게 타겠어요? 팔로 타시더라고요. 그 정도 보면 정말 불굴에 의지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너무 밀려오는데 이거 의외였던 것은 역대 장애인 체육대회에 피도지사가 와서 기념해 주는 건 정말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꼭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세종시 선수가 노르딕 부분에서 금메달을 따서 제가 시상식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애견하기도 하고 고마웠던지 정말 하루 종일 평창 갔다 오느라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왔습니다만 그래도 제 가슴이 좀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보고를 받았죠. 오늘 이 사항은 꼭 기자분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꼭 직접 말씀을 드려야 이 조치원 비행장 규제에 왔나요? 군사 쉽게 얘기하면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국방부를 통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50년 만에 저희가 조치원 주민들 수건 사업이었다. 이번에 해제가 됐다기보다는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나눠 드렸나요? 나눠 드렸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치원 비행장을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 조치원 지구를 지원항공작전기지라는 그런 그 지역을 지정해서 군사보호구역이죠. 지원항공작전기지라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져요. 고도 제한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지원항공기지라는 지원항공작전기지를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이 기지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 지정을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군사기지법이라는 거예요. 군사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이 기지명을 바꾸면 군사보호구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됩니다. 면적이 대폭 축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위 헬기만 알고 연습한 그 지역만 군사 어떤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린다면 약 이제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서 규제를 받았던 지역의 85%가 해제가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는 이제 헬기가 이제 뜨고 연습하는 이제 항공 활주로가 있죠. 그 지역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헬기가 직접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제한 같은 것을 적용을 받지만 그 이외 지역은 전부 해제가 되게 돼서 우리 이제 조치원 지역 분들이 그동안 50년 동안 수건이었던 이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실질적인 내용이 지금부터 착수가 이루어져서 입법예고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시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보호구역 지정 심의를 다시 거쳐서 금년 6월이면 완전히 해제가 결정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조천 지역 1호는 조천뿐만이 아니에요. 연서면, 연동면 또 밑에 어디 그 밑에까지 조금 더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조치원, 연서면, 연동면, 남쪽은 홍암천, 미호강, 합류 지점까지 넓은 지역이 보도 제한에서 풀리게 됩니다. 우리 조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또는 건물에 있어서 보도 제한이 풀려서 지역 발전에 지역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천에 뭐 선거를 할 때나 아닐 때나 늘 조천 사시는 분들이 연서면 이쪽에 사시는 영기면도 마찬가지고 이 비행장 좀 옮겨달라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좀 해제해달라는 게 아주 귀에 따갑게 말씀을 저한테 주셨던 내용이에요. 또 그분들의 수원 사업이었는데 50년 만에 이 수원 사업이 해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진심으로 이건 제가 직접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또 해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 2013년부터 계속 이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국무조정실 여기 국민권익위원회 계속 건의를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취임한 작년 10월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것들을 건의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 표명이 작년 10월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것이 국방부에서 받아들여져서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에 대한 권한과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고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것도 대통령 의지로 지금 각 부처에서 업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에 조치원 보호구역 해제는 전국적으로 여기 한다가 아니에요. 조치원만 딱 완 포인트로 지금 하는 겁니다. 핀셋 포인트로 조치원만 해제하는 것으로 지금 법률을 바꾼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조치원 주민들한테는 큰 선물이라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으로 드렸지만 거의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거나 추가로 저한테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기자 간담회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근진 부장님. 네, 뉴스핑 홍근진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 중에 조금 잘못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제가 그동안 취재한 바에 의하면 70년에 설치됐고 50년 동안 이제 운영이 된 비행장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당초에 원했던 거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었습니다. 네, 조치원 아시겠지만 지금 그 위치가 세종시 전체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딱 심장부, 딱 중심에 지금 있는 비행장인데 연기군 시절부터 주민들이 원했던 건 다른 데로 이전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전 정권에서 이걸 그냥 거기다가 특히 또 우리 시의 예산 한 2,600억 정도를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무슨 방식의 기부 양효 사업이라고 해서 엉뚱하게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거기에는 조금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애당초 2,6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비행장을 살짝 옆으로 이전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 없는 거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난 10일 날
시장님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다녀오셨는데 그날 보도자료 나온 것 중에 이제 세종 미래마을 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한 바가 없어서 읍면지역 농촌 빈집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보도자료에 보면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그 의지를 비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에도 아직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산을 하시겠다는 건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비행장 이전하고 시에서 양여 기부 사업으로 활주로 변경하는 그 사업 전혀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장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뭐 그게 20년 된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충남도에 있을 때부터 당시 도지사가 심대평 지사였는데 그 당시부터도 계속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어요. 당연히. 그런데 국방부 입장은 이전하는 게 옳다. 또 행복도시 세종시가 생기기 때문에 세종시 중심부에 군사기지가 있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이전하겠다. 그런데 이전하려는데 전국에 다른 부지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도 지금 원하지도 않고 한다고 하면 민원이 있으니 국방부에도 진퇴양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의 문제나 또는 노력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군사기지가 대한민국 어느 땅에 들어간들 반기는 국민이 없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군사기지는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이신희 시장 때 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한 그 군사기지로서 활용하는데 2,600억 들어서 활주로를 개선을 함으로써 군사적으로도 효율적인 군사훈련을 하게 하고 또 우리도 한 11만 평 땅을 이구를 받게 됨으로써 그걸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연장선상에서 같은 문제지만 군사보호구역이라도 해제시켜서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게 아니라 보도제한이라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주민들의 생활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이 대통령 의지나 국방부의 의지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차 나중에 시기가 되면 보호구역 자체의 규제가 이제 이렇게 축소됐다.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전하는 문제에도 좋게 작용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일이고 이거와 제가 틀리게 이해했거나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그게 금요일날 전주에서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건 변동이 없어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는 거고. 금요일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정말 길게 했어요. 예상보다 1시간 더 넘게 시도지사들이 대통령께 여러 가지를 건의하고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이버 보안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는 지난번 축동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 그건 지금 옛날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는데 그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서 이 사이버 보안 문제야말로 이것은 중앙과 지방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대상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이게 특정할 수가 없다. 낮이나 밤이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 이제까지의 국방이라는 것은 국방부인데 현대에 와서의 국방은 정보통신부 과학정보 과기부죠. 과기부에서 이 사이버 보안을 막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국방이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말을 인상 깊게 받아들였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세종시가 지금 정부 부처가 다 와 있고 국제기업기관이 다 와 있고 인근에 계룡대가 있고 대통령실이고 국회가 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 보안이다. 이게 해킹의 대상이 될 텐데 이 해킹을 방지하는 문제야말로 제가 시장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그 대통령 국정과제 중에 10만 명의 사이버 보안 요원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정과제 12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 젊은 이들이 많기 때문에 38세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에서 이런 사이버 보안 요원을 양성하고 하는 것에 제가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사이버 보안의 특화직으로 지정을 받아야 될 정도로 기회발전 특구가 바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세종시가 발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고려대학교가 현재 정보통신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그 사이버 보안 학생들을 지금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세종시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 게 있다. 하나는 해킹 문제만큼만은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대상과 시기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그 80억, 40억, 20억 이런 기준을 두어가지고 대기업체가 그 공사 이하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그 법에 규제가 돼 있어요. 그게 소프트웨어 육성법이니까 중소기업 그 고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이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중소기업을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전적으로 나는 공감을 하지만 해킹 문제 해결하는 데서는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건 구분을 두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큼만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진입 그 규제를 풀어달라. 그런 이제 고시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 67%가 서울에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67%가 서울에 있다면 제가 지금 우리 사이버 보안 요원을 기르기 위해서 신중년센터 이런 데서 그 보안 요원을 양성을 한다 해도 취직은 서울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이버 보안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적에는 그 세제라든가 라는 기업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거 혜택을 주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전국 대학생 해태운이라고 그러죠. 그건 우리가 만든 명칭이고 소위 말하는 해킹을 방지하는 화이트 해커 대학생 경진대회를 선물했었죠. 작년에 대학생이 1,300명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합니다만은 국제 대학생 경진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목표는 각 해외에서 약 3,000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발맞추어서 사이버 해킹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뭐 여러 분야가 있는 해킹에 관한 대기업의 진입 장벽을 풀어달라. 그리고 사이버 보안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적에는 인센티브를 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는 제가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 드렸는데 어떻게 법적인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마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인구 소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 예산처에서도 뭐 예산실장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지방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농촌에서 자꾸 인구가 도시로 우리가 유출되는 문제가 큰 거 아니겠어요. 그 인구 유출에 관해서 인구 소멸 대책으로 정부가 지금 예산 10조를 마련해놓고 그 10조를 각 자치단체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골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는 대상은 아니다. 우리 인구가 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세종시 전체 단위가 인구 증가 지역으로 돼 있는 거지. 우리 세종시에서도 10개 읍면은 인구가 조금 소멸되거나 관심 지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과 거의 한 70, 80% 일치합니다. 워딩이.
제가 일본에서 예전에 오래된 일이지만 바로 이런 부분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재미난 이론을 하나 들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도 인구 소멸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이 고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젊은 여성이 농촌에 들어와 살 수 있게끔만 하면 인구 소멸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여성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노력이 있어요. 젊은 여성 한 분이 농촌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시 거꾸로 생각해보면 왜 젊은 여성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나갈까요? 그거 생각할 적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농사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여성들도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간다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럼 다시 말해서 그렇게 떠난 젊은 여성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농사가 힘들지 않고 그리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저 농사만 짓는 걸로는 안 되고 앞으로는 농사를 재배하고 그리고 그 가공하고 또 판매하는 6차 산업, 농업 6차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고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3만 불 시대에 신도시에는 얼마나 쾌적한 생활,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에서. 근데 농촌을 가보면 옛날 천불 시대 농가 환경이다. 또 그렇고. 그런 환경에 어떻게 젊은 여성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농촌의 거주 환경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바꿔주지 않으면 젊은 여성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인구가 어떻게 빨려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에서 세종 미래마을이라는 시범 사업으로 바로 그 농촌 지역을 그 농촌 주거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중요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협업해야 될 대상으로 새마을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농촌 개조 활동을 하고 그 농촌을 개혁하는 데 새마을 조직이 다 앞장서서 그걸 성공시켰는데 그게 새마을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 새마을 조직을 다시 일으켜서 그분들과 그리고 농촌 유흥공학 산업이라는 농협이 가장 그 연관된 부처적인 기관 아니겠어요? 농협과 새마을 조직과 함께 세종시에서 그 미래마을을 우리가 만들어서 농촌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농업 6차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져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올해 예산으로 20억을 세웠습니다. 미래마을을 조성하는데 우선 이걸 시범으로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4개 마을을 선정을 할 겁니다. 18일까지죠.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연으로부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연으로부터 받으면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연마다 우리 대상 지역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 5억을 투입할 겁니다. 근데 그건 순수한 예산이고요. 거기에 새마을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같은 각 부처에서 지원되는 그 예산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빈집해가 우선 이거부터 좀 철거하고 그리고 도로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게 좀 성공이 되고 한다면 좀 확산시켜 나가자라는 게 제 보관인데 사실 5억이라는 예산을 한 마을에 쏟아붓어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를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 사업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새마을 조직 같은 옛날에 그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의지, 마을 분들의 의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기술력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합동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빈집하고 폐가 철거가 농촌 주거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여러분들 조금만 농촌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빈집 다 들어가자는 30년, 40년 빈집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 저는 솔직히 직무유기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20억 미래마을과는 별도로 그 사업들을 주택가에서 하는 것이고 요건 요거대로 추진해서 어쨌든 농촌에 인구가 단기적으로야 나타나겠습니까만 이렇게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가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네, OTN 임원서 대표님.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대폭 축소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완화를 조금 하다 보면요, 난개발이 곳곳에 이루어질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민원이 아마 폭주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민원에 관련 또 추진 계획에 대한 전담팀을 약간 구성을 해서 원활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조치원에 그 이집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과도한 규제가 있던 것이 다른 일반 지역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일반 지역에도 난개발은 우리가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고 계획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막을 일이지. 이제 일반 지역을 돌아섰다고 해서 이것만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 해서 전단평을 만든다든가 그런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천 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고도 제한이 예를 들어서 자이 아파트는 11층밖에 못 졌던 이유가 바로 이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조치원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 용적률을 적용시켜서 더 높이 우리가 인증을 줄 수 있다, 건물을 줄 수 있다고 할 적에 그거는 그것대로 또 타법들에 적용을 시켜준다는 거지. 이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는 걸로 해서 등기부상에 그걸 명시하는 것이 없어짐으로써 개발이 촉진된다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내일보 김주환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부 김주환입니다. 그 조치원 그 비행장 관련해서 하나 하고요. 본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16.2km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축소가 되면은 얼마만큼의 면적이 축소가 되며 앞으로 이제 그 축소된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거 하나 하고요. 이제 번외 질문으로서는 이제 그 도시 정원 거리 조성이다 해갖고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3월에 이제 계획을 해서 4월에 추진한다는 그런 그 목표를 세우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름동의 3기 시정에서 그 바람의 숲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조성한 바 있습니다. 국비를 약 한 10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 조성을 했는데요. 그 지금 크게 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마나한 사업이었다 이런 그 이제 범지기 마을 그 분들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도시정원 그 조성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6.2kg가 줄어드는 그 비율이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계산하면 몇 킬로예요? 제곱미터로? 15%만 남는 거죠. 16.2 평방 킬로미터에서 15%만 남고 나머지는 해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아름동 바람의 숲길이다. 그거는 동차원에서 하는 일이고요. 제가 그 국민 동장 회의 때 늘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루틴하고 일상화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세종시는 특별한 도시다. 울트라 세종이다라고 할 때 읍면 동별로 좀 특색 있는 거리나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어 보라 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주문이긴 한데 아름동에서 이런 걸 했다면 아름동에서는 그걸 특화시켜 봐라. 또 예를 들어서 연기면에서는 그 제비마을을 만들겠다 그래요. 연기가 제비연장.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따뜻한 제비마을을 한번 벽화가 됐든 어떤 컨셉이 됐든 하는 것으로 특화시킨 것을 지역에서 살펴봐라 라는 얘기고, 국가 정원도시로 간다는 것은 도로 하나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도시 전체가,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호응을 해주고요. 또 가꾸는 노력이 같이 있어야지 정원도시라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계획 하나 어느 도로 하나 꽃밭을 만들겠어. 이게 제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근하게 착실하게 해낼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시정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을까요? 한 분만. 인정규 누가 먼저 있어요? 이세준 경제 인장규 기자입니다. 사실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100%에서 85%로 변경하는 사안은 상당히 큰 사안인데 이게 이 세준 씨의 어떤 북부 지역이나 이런 데를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향후 이거 이제 해제한 이후에 어떻게 도시 개발이나 이런 계획이 짜여져야지 북부 개발에 더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기 그 지금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뚫리고 있는데 지금 연기 휴게소 부분에 지금 그 하이패스 그 구간 전용의 그 출입구를 만드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여부가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산단 그 비행장이 이제 비행 고도 제한이 축소가 되면 지금 그 부근에 지금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연서면 산단이라든가 아니면 연기면 지역의 임대주택 부분, 조치원의 임대주택 또 연기면에서 요새 그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그 임대주택의 뭐 용적률이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이네요. 만약에 이게 축소가 된다고 할 때 어떤 의미 있는 계획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그건 지금부터 검토해 나갑니다. 개별적으로 용적률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제까지는 고도 제한에 걸려서 용적률 문제 같은 걸 검토할 여지조차 없었죠. 그러나 이제 용적률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의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 시가 결정해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한 도시계획 문제는 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국가산업단지라든가 하는 것도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오늘 거기까지는 내가 알지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영향이 미칠 것이라 보고 그거대로 검토를. 그리고 하이패스 문제는 나 답변 못하겠네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시 우리 저 국장님 중에 하이패스 요청하신 건 알고 있고요. 저희 시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갖고 그 설치 주체인 이제 도로공사, 국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게 나오게 되면 결과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 간담회로 마실까요? 일단 일정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조치원분들한테 희망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널리 보도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독해 주신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